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특히 딸과 엄마 사이에는 미안함도 서운함도 너무 오래 쌓여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아있곤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끊으려다 차마 끊지 못해 듣게 된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의 이야기입니다. 딸인 정희는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는 뉴스가 나와서 혹시 엄마가 감기라도 걸리진 않았을까? 그 생각 하나였다. 엄마,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짧고 단정했다. 그래. 딱 그 정도였다. 안부를 묻기도 전에 대화는 늘 그 선에서 멈췄다. 정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와 자신 사이에는 언제부턴가 필요한 말만 오가는 거리만 남아 있었으니까. 요즘은 괜찮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엄마는 잠깐 침묵했다. 괜찮지. 뭐? 그 말이 끝이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괜히 캐묻다 또 상처를 건드릴까봐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 마음만 상할까봐.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목소리였다. 애가 아직도 날 어려워해. 정희의 손이 멈췄다. 전화 종료 버튼 위에 얹혀있던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내가 그때 말을 좀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지.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이 전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이상하게도 느껴졌다.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그 한마디를 못하겠더라.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무너졌다. 사과. 그 말은 정희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어릴 적 엄마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말을 기다려왔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전화기 너머에서는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엄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딸한테는 끝내 말이 안 나와. 정희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엄마는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을 딸이 모두 듣고 있다는 걸. 정희는 여전히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전화 한 통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정희는 결국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귀에서는 이미 통화 종료음이 흘렀지만 엄마의 말들은 마치 방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과를 해야 하는데 끝내 말이 안 나와. 그 말은 정희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안부 전화 하나였을 뿐인데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을 마주하게 만든 물건이 되어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중학생이던 어느 날 정희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마음은 문을 열자마자 한마디로 꺾여버렸다. 이게 최선이야? 그 말 한마디였다. 엄마는 화를 내지도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정희는 더 아팠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엄마 앞에서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조심스럽게 숨기기 시작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것이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엄마와의 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화는 늘 짧았고 대화는 늘 안부에서 멈췄다. 정희는 그게 엄마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엄마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고. 그런데 오늘 들은 그 말은 그 모든 생각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엄마도 후회하고 있었다는 사실, 엄마도 말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 정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왜 지금에서야 들은 걸까? 왜 엄마는 그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했다. 나는 엄마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나? 정희는 문득 자신도 똑같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운했던 말들, 아팠던 순간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들을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 말을 하면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이 나이에 괜히 옛날 이야기를 꺼내 서로를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정희도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다. 휴대전화가 작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이번에는 어떤 말이 오갈까? 이번에도 아무 일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게 될까?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됐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까와 다르지 않게
담담했다. 왜? 짧은 한마디. 그 안에는 걱정도 반가움도 쉽게 읽히지 않았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오히려 자신의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했다. 엄마, 아까 전화 잘못 끊어진 것 같아서. 그 말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핑계였다. 엄마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그래, 난 내가 먼저 끊은 줄 알았지. 평범한 말투였다. 조금 전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후회를 털어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정희는 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정희는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안부, 무난한 마무리, 그리고 또다시 미뤄지는 말들. 정희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 엄마,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왜? 엄마는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그 질문은 예정에 없던 말이었다. 머리로 준비한 문장도 아니었다.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떨어진 말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그 침묵이 차갑게 느껴질까봐 괜히 말을 덧붙였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하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한참 만에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해? 책망도 화도 아니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조금 묻어 있었다. 정희는 용기를 냈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괜찮다고만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괜찮은 척만 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그 침묵이 아까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앞에서는 잘 지내는 딸이어야 할 것 같았어. 힘들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았고,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늦게 꺼낸 고백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는 늘 참는 애였지.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정희를 잘하는 딸이 아니라 참는 아이로 불러준 건 엄마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 느려져 있었다. 너도 말했어야지.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다. 말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 그 말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시간 같았다. 정희는 알았다. 이 대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적어도 닫혀있던 문 하나는 조금 열렸다는 걸.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가만히 고르는 숨소리뿐이었다. 정희는 그 숨소리가 괜히 끊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야, 엄마가 딸의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부른 건 참 오랜만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좀 무서운 사람이었지.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다. 그저 뒤늦게 꺼내는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잘해야 세상이 너를 함부로 안 할 줄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상처받을까봐 말이 늘 날카로워졌지. 정희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다. 그 말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마의 진심이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따뜻하게 말해주는 건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엄마는 짧게 웃었다. 웃음 속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근데 너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 정희는 어릴 적 자신이 엄마 앞에서 조용해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칭찬을 받아도 고개만 끄덕이고 서운해도 말 대신 참았던 그 모습이 그때 내가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 괜찮니 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그 질문이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 정희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역시 자기 방식에 갇혀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엄마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엄마는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짧게 꺼냈다. 늘 바쁘고 늘 무뚝뚝했던 외할머니, 칭찬 대신 지적이 먼저였던 그 시절. 그래서 나는 내가 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랐어.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상처로 남았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단단해지긴 했어. 엄마는 말없이 들었다. 근데 그 단단함 안에 말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그 말에 엄마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려면 한참을 고민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화 끊고 나서도 늘 생각해. 아, 이 말은 하지 말걸.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희야,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조심스러운 물음 같았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이 질문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정희는 엄마의 질문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말은 사과이면서도 부탁처럼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딸에게 내민 순간 같았다. 정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대답 하나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본능처럼 느꼈다. 엄마,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늦었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어릴 땐 엄마가 나를 실망만 보는 사람 같았고 커서는 그냥 불편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정직했지만 날카롭지는 않았다. 정희는 비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꺼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도 안 했어. 기대 안 하면 덜 아프니까.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근데 오늘 엄마 말 듣고 나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희는 아까 끊지 못한 전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엄마도 말을 못했던 거잖아. 그 말에 엄마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못했지. 그 인정은 엄마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과하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무 말 안 하면 더 멀어질 것 같고 엄마의 말은 정희가 평생 느껴왔던 그 거리의 이유를 조용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난 사과를 거창하게 듣고 싶진 않아. 엄마는 말없이 들었다. 그냥 그때 엄마도 힘들었다는 말, 나도 아팠다는 말, 그거면 될 것 같아. 엄마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크지도 또렷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닿았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오래 기다려온 말이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잠시 몰랐던 것이다. 엄마도 미안하겠지만 정희는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나도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미안해. 그 말은 정희 스스로에게도 처음 건네는 고백이었다. 서운했던 거, 아팠던 거, 말 안 하고 혼자만 쌓아둔 거,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조용히 울고 있다는 걸 정희는 느낄 수 있었다. 훌쩍이는 소리도 큰 흐느낌도 없었지만 그 침묵 사이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게 전해졌다. 정희야, 엄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말을 너무 아꼈다. 그 말은 사과이자 뒤늦은 인정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다. 전화는 그날 밤 그렇게 끝이 났다. 길게 붙잡지도 급하게 끊지도 않은 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조심히 자라. 엄마도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그 안에 예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엄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잠깐 얼굴 볼래? 그 말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갈게.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정희가 어릴 적 신던 작은 신발이 아직도 정리함 한켠에 남아 있었다. 버리기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고 꺼내 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이걸 아직도 두셨어? 정희가 말하자 엄마는 괜히 신발장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냥 눈에 익어서. 거실에는 예전보다 가구가 줄어 조금 더 넓어 보였다. 하지만 그만큼 공기도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차를 따르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다. 엄마가 찻잔을 밀어주며 입을 열었다. 쓴 거 괜찮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쓴 게 더 좋더라. 그 말에 엄마가 작게 웃었다. 너도 이제 다 컸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들렸다. 시간을 인정하는 말처럼 엄마는 정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정희는 엄마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칼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전화로만 보니까 몰랐네. 엄마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 얼굴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늘 말만 조심했고 마음은 멀리 두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엄마는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내가 가져가. 상자 안에는 정희가 어릴 적 쓴 일기장 몇 권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차곡차곡 보관해온 흔적이었다. 가끔 읽었어. 내 글씨 보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다. 왜 한 번도 말 안 해줬어? 정희의 질문에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괜히 내 마음 건드릴까봐. 그 말은 그동안 서로를 멀어지게 했던 이유와 너무 닮아 있었다. 정희는 상자를 꼭 안았다. 이 자리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출발점이라는 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라디오를 켜지 못했다. 조용한 차 안에 엔진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다. 엄마 집에서 나올 때 정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그 문 앞에 서 있던 엄마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조심히 가.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문을 닫던 엄마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던 것까지도 정희는 오늘 만남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었다. 엄마,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겁이 났다. 어릴 때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봐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가방에서 엄마가 준 상자를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다. 노란 빛이 도는 낡은 일기장,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어린 시절의 마음들. 오늘 엄마가 웃어주면 좋겠다.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정희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 바람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집에는 잘 갔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다. 응. 엄마도 괜찮아? 응. 집이 좀 조용하네.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운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아니,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엄마, 응, 나 오늘 좋았어.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괜히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엄마의 대답에는 조심스러운 솔직함이 있었다. 정희는 손에 힘을 주었다. 엄마,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돼? 그 질문은 부탁이었고 기대였다.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왜 안 되겠니?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희는 결국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전히 가슴 안쪽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닫힌 말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조금 더 편해진 목소리로 그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전화를 끊으며 다시 한번 평범한 인사를 나눴다. 잘 자라. 엄마도 그 평범한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관계의 첫 문장처럼. 며칠이 지나 정희는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반찬 조금 했어. 시간 되면 가져갈래? 예전 같았으면 정희는 다음에라는 말을 먼저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어색해질까봐. 하지만 이번에는 답장을 바로 보냈다. 응, 갈게. 엄마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자마자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반찬을 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고 이건 너 요즘 속 더부룩하다 했지? 엄마의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살핌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전화할 때 내 숨소리가 좀 그래서.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엄마는 늘 듣고 있었던 것이다. 말보다 숨을
손을 잠깐의 침묵을. 식탁 위에 반찬통이 놓이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 조금 굽은 어깨. 이제는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엄마,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나 예전엔 엄마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여. 엄마는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싶고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싶고 엄마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정희야,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늘 늦는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금은 들릴 것 같아. 그 말에 엄마는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딸 앞에서 편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정희는 결국 그날도 끝내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다.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고 반찬통을 가방에 넣어주며 엄마가 건넨 말 속에는 이미 그 답이 들어 있었다. 몸 챙겨. 너 혼자만 참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말은 언젠가는 나와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기도 한다는 걸. 끝내 하지 못한 말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조금 늦었을 뿐 지금도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